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언제쯤 괜찮아질지, 그리고 세계적인 동향, 우리나라 동향,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걱정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일단은 대내외적인 활동은 많이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서로 시민의 의식, 높은 시민의 의식을 발휘해서 이런 위기를 좀 다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위기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착하게 이런 상황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뒤에서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그런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로나 동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초기에 대체로 그래도 상당히 좀 잘한 걸로 좀 나옵니다. 자, 초반에 전혀 아예 그 내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방어를 잘한 편인데, 실제적으로 방어를 한 부분보다 내부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상황의 미스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미숙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재 좀 잘 맞춰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증가 추세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많은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대처를 잘하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황, 우리나라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라고 좀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저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국의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북한이 이런저런 뉴스가 없는데 북한은 잘 막고 있는 상황인 건지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한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자기네들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 사정은 어떨지 몰라요. 전차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꾸미는 부분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어떤 능력, 여건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좀 더 화려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상황은 어떤가? 자, 북한 또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히려 북한이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라든가 관계가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처럼 좀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존심이 꽤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티를 많이 안 내려고 하지만 본인이 견디다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더 이상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가 각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그 나라 중에 북한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미국, 세계의 어떤 동향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떨까?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불안함이라는 건 본인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동안은 국가에서 시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안정을 잡을 수 있는,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 기관에서 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이나 지금 현재 유럽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은 걸로 나와요. 자, 쓰리소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일본 총리 아베죠. 아베가 정권을 잡고는 있는데, 그 정권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고, 본인이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일단 국민이 직접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차피 국민들은 무시해도 상관없다. 나하고 정치하고는 딴 나라의 얘기다. 뭐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태가 아주 심각해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클 것처럼 보입니다. 자, 중국은 어떤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떤 강압적인 통제로 인해서 많이 그래도 잡혀 있는 상황처럼 좀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복구를 하려고 무슨 수라도 좀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하는 부분, 중국이 어떤 대내외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된다라든가 국익이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약간 좀 신경 쓰이거나 중국이 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예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수도 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약간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럽은 어떤가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현재는 많이 심각해진 상황이죠.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처럼 좀 보이는데, 지금 때가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 카드 한 장 더 뽑아 보도록 할게요. 반반이네요. 자, 유럽이 지금 아주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일부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본인들이 대처하고, 이렇게 크게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대처 방법이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 어떤 데이터를 좀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나라로 반반씩 나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약간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를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어느 정도 자기네들 방식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지금 현재도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한 장의 카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븐 소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방식이 있죠. 이런 방식이 유럽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의료 체계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시설, 이런 부분, 시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국가의 총리가 됐던 아니면 대통령이 됐던 본인들이 우리나라 방식을 따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좀 유지를 하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피해가 크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방식을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 못지않게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드로 봐서는 일본 쪽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 쪽, 자, 아시아 쪽, 동아시아라는 것보다는 좀 아시아를 통틀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대처를 어느 정도 좀 잘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에이스 컵은요, 약간 좀 이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모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방어를 잘하고 있는 나라의 탑 클래스가 아시아 쪽에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유럽과 비슷해요.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받쳐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이 잘 어떤 그 대비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혹시, 세계적인 동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 요 부분이 오래 지속이 될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안정기에 들어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코로나19의 안정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제 카드가 떴네요. 자, 일단 우리나라만 잘 막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100% 막아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크게 받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정기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확산이 많이
좀 저지된 상태에서 세계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는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 시기적으로 언제쯤 안정기에 들어가게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월달, 5월, 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12월. 제가 봤을 때 4월 달에 일시적으로 많이 호전이 되고 안정이 된 상황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완전히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하나씩 어떤 난관들이 좀 생긴다라고 좀 나옵니다. 자, 4, 5, 6, 7, 8, 9월 달에 제가 봤을 땐 9월 달 정도 갔을 때는 완전히 안정된 상황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호전되거나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초기에 발병이 되고 어떤 위기를 맞이했던 그런 상황처럼은 안 보여요. 대체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자, 늦여름이나 초가을 정도가 돼야 이게 안정기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내년으로 흘러가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잡히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내년은 어떨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은 대체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좀 하반기에 갔을 때 좀 안정기로 들어선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땐 세계적인 동향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떤 영향을 좀 덜 받는다, 훨씬 더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안정기에 흘러가는 것은 여름에 좀 지나야 이런 확산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백신은 언제쯤 나오게 될지, 자,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이 편해지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내년. 자, 일단 올해 안에 개발을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신은 올해 안에 나오기는 하는데, 자, 언제쯤 될지 제가 거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올해 12월, 11월, 10월, 8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2월 달 아니면 10월 달 정도, 자, 10월 달 정도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빠른 백신이 12월이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전달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는 올 12월 달은 되어야 이런 부분이 좀 백신의 어떤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19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좀 조심하셔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아무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코로나19 언제쯤 괜찮아질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때까지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